자, 반갑습니다. 범TV 호랑이 아재입니다. 자, 요즘 국회에서 김용균법이랑 유치원법 때문에 말이 많죠. 저는 오늘 김용균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안인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김용균법이 왜 김용균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저께 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 김종숙 대표를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에서 화력발전소 사장이 살인자와 공범이라고 고소를 한 거죠. 사건을 살펴보면 태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11일날 사람이 일하다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발전소 정직원이 아니고 하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건데, 그것도 군대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된 꽃다운 24살 청년, 발전소에서 일한 지는 3달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저는 공장에 일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일한 지 3달 정도 되면 위험한 일도 혼자서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컨베이어 벨트 안쪽에 몸이 끼어서 사망했다는데 사망 직전까지 일하던 CCTV 영상이랑 휴대폰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CCTV 영상에 보면 머리에 쓰는 랜턴이 없어서 사비로 산 손전등을 들고 일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서 뭔가 기계 상태를 점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망 후에 휴대폰을 보니까 공장 설비들 사진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라인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새벽에 몰래 컨베이어 벨트 돌리다가 걸렸어요. 심지어 시신 수습도 안 된 상태였는데, 서민단체에서 이 소식을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니까 기자들이 개떼같이 몰려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물어뜯을 것이 없나 조사했겠죠. 근데 물어뜯을 게 너무 많았어요. 지난 9년 동안 서부발전에서 국회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총 44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노동자가 6명이나 죽었대요. 그런데 이것까지 구라고 사실은 5명 더 죽었는데 보고가 누락됐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어떻게 그게 누락될 수가 있지? 공장에서 일하다 사람 죽으면 난리 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서부발전에서 사고가 나면 지난 9년 동안 구급차도 안 부르고 자가용으로 이송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은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대기업에서 하청한테 너희 직원이고 너희 책임이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청 사장들 입장에서는 거래처 끊길까봐 굽신굽신거리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은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김용균 씨까지 총 12명이 죽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말이 되나? 11명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 보죠. 사건 발생 5일 만에 서부발전 측에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겁니다. 글씨가 좁쌀만해서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총 10문장인데 유족들한테 사과한다 한 문장 있고 앞으로 안전하게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머지예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나 자기들 잘못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고 이게 답니다. 그리고 자기들 사과한 내용을 기자들한테 메일로 뿌리고 한겨레 신문에 17일치를 실었대요. 언론 플레이 하나 던져놓고 그 이상 아무런 행동이나 조치도 없이 지금 공장 잘 돌리고 있겠죠. 저는 이게 유가족들한테 더 대문박는 짓거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발의된 법안이 바로 김용균법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사고에 대한 대기업 책임을 더 강화하고 대기업에서 하층으로 일을 맡길 때 참여도도 더 높아야 하며 작업자가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준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꼭 필요한 법안인 것 같긴 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책임을 더 강화하면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를 더 크게 입겠죠. 그럼 대기업에서도 안전사고 줄이려고 노력할 거고 피해보는 거 더럽게 싫어하니까.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대기업 직원들이 하청 직원들한테 따로 업무 지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래요. 다 불법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인 핸드폰에 정직원이 업무 지시하는 문자가 확인됐는데 이게 불법이래요. 지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소리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청 사장들도 이런 걸 모를 리가 없겠죠. 경쟁률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냥 군소리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휴대폰 가게에 가서 휴대폰을 샀는데 폰파리가 필름지도 한 개 더 넣어주고 충전기도 한 개 더 넣어줘요. 그것도 모자라서 케이스까지 주문해준다고 연락하면 받으러 오랍니다. 내 입장에서 너무 좋죠. 휴대폰 사러 왔는데 케이스까지 준다고 하니까. 근데 연락 와서 받으러 가면 상당히 듣기 싫은 말을 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거라고.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음 휴대폰 살 때 다른 데 가서 살 건데 괜히 찝찝하게. 벌써 휴대폰은 개통을 했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휴대폰 만드는 업체에서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손님 유치하려고 사주는 거죠.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여야당에서 너도 나도 법안 발의하고 있는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지 진짜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당한 게 많아서 솔직히 믿음은 좀 안 가요. 몇 차례 논의는 했는데 계속 환노위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통과될지 말지 좀 미적지간 상황이 계속되니까 결국 고인의 어머니가 국회를 찾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알았다면 애를 보내지 않았다.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건 법안을 꼭 통과시키는 거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달라.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을 것이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국회 사정을 하고 있어요. 나라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아들 잃은 엄마가 국회를 다 때려 부수고 포효를 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되려 사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용서를 해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당대표들이 꼭 안아주면서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제일 잘하는 게 말이죠. 법안 논의하자고 위원들이 오늘 오전 10시에 모였는데 그것마저도 뭐 의견차 때문이라면서 20분 만에 회의 중단하고 내일 다시 한답니다. 아니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만 보고 있어요. 아들 보내고 그걸로라도 위로받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 뭐가 그렇게 자꾸 의견이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며칠째 2,000명 시민이 모여서 추모제를 하고 고 김용균을 죽은 컨베이어 벨트를 당장 멈춰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역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관련된 산재 사고 판례들을 살펴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사업장 책임자 중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0.5% 정도고 평균적인 처벌이 벌금 432만 원이랍니다. 이게 가장 가벼운 사례가 아니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평균 처벌이에요. 일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일 시킨 사장이 벌금형 432만 원. 누군가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기업 협력업체 사장들한테는 그렇게 굉장히 큰 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 크게 조심 안 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 산재 사망 사고가 1년에 2,400명이랍니다. 저도 검색해보고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벌금만 크게 올려도 산재 사망 사고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나왔는데 작업 환경에 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설비 개선을 28차례나 요구를 했대요. 매번 요구가 묵살이 됐는데 원인이 뭐 돈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비싸길래 하고 얼마 드는지 봤더니 공장 전체 설비 개선하는데 3억이랍니다. 서부발전 지금 거의 양파 수준이에요. 까도 계속 나와. 이런 대기업에서 3억 아끼려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고 김용균 씨를 제외해도 10년 동안 11명이 죽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요구를 계속 묵살한 거죠.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에요. 2년 전에도 구의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갓 20살 된 남자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가 열차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인데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여야당에서 막 서로 법안 발의하고 하다가 그냥 묻혀버렸어요. 1년에 2,400명이 죽는다는데 그때 통과됐으면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천 명은 살렸겠죠. 말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부발전 상대로는 왜 시위를 안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딴 건 모르겠고 어쨌든 서부발전이 개새끼인 건 알겠어요. 국민 여러분들 우리 모두 서부발전으로 갑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든 싫어요든 관심을 주시면 더 열심히 씨 부리도록 하겠습니다.